피닉스 이적 후 단 3경기 만에 자신이 왜 슈퍼스타인지 증명한 케빈 듀란트. 하지만 그는 홈 데뷔전을 앞두고 어이없는 부상을 당했고, 그가 없는 사이 피닉스는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노출하고 있었죠. 서부 4위 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팀을 위해 듀란트가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상대는 최근 4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네소타. 과연 듀란트는 복귀 전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미네소타가 앤서니 에드워즈의 득점으로 경기를 시작하자 피닉스는 데빈 부커의 미드레인지 점퍼와 조시 오코기의 시원한 러닝 덩크로 맞불을 놓습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미네소타가 타운스의 3점으로 받아치자 듀란트는 복귀 첫 공격 포인트를 어시스트로 기록합니다. 시간 관리를 받는 듀란트는 일단 벤치로 들어갔지만 부커가 있는 피닉스의 공격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에드워즈를 따돌린 부커는 풀업 3점 슛에 이어 멋진 골밑 마무리를 보여주며 팀 득점을 책임집니다. 1쿼터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듀란트가 아닌 데빈 부커였고, 그는 환상적인 속공 바운드 패스마저 구사하며 피닉스의 원저 에이스다운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그러나 미네소타는 자신들의 상승세가 거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팀 연승의 숨은 주역인 나즈 리드는 3점 슛에 이어 디안드레 에이튼을 공략하며 엔드원을 얻어냈죠. 플레이오프 직행을 다투는 두 팀의 대결답게 상당한 접전이 진행되고 있는 오프닝 쿼터. 이 쿼터 미네소타는 나즈 리드와 타운스가 이끄는 투빅 라인업을 통해 역전을 만드나 했지만, 최근 에이튼의 공백을 잘 메워주던 비욘보의 수비 존재감은 엄청났고, 그는 연속 블록을 기록하며 상대의 높이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미네소타의 수비에 고전한 듀란트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템포를 끌어올린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를 앞세우며 득점 공방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쿼터 6분경 듀란트가 자유투를 얻어내며 드디어 경기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값에 비하면 꽤나 오래 걸렸지만 한번 0점을 잡은 듀란트는 홈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2쿼터 5분경 그는 페이드웨이 점퍼로 첫 야투를 신고합니다. 이후 그는 시간 제한에 따라 다시 벤치로 들어갔고, 피닉스는 디안드레 에이튼의 멋진 블록에 이은 TJ 워렌의 속공 득점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유지합니다. 물론 풀전력을 구축한 미네소타의 저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팀을 연속으로 구해냈던 타운스의 외곽 생산력은 여전했고, 그는 어느새 전반에만 17점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 와중에 그는 상대에게 BJ다운 세레모니까지 펼칩니다. 그렇게 미네소타는 전반전을 3점차 우세로 마치는 데 성공합니다. 듀란트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 경기에 임하긴 했지만 그에게서 기대하는 득점이 적었던 점은 분명 아쉬웠죠. 물론 듀란트의 부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그는 맥다니엘스 앞에서 점퍼를 터뜨리며 3쿼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무렵 미네소타의 리드폭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쿼터 첫 야투 시도를 놓친 데빈 부커는 멘탈이 흔들린 듯 의미 없는 파울을 저질렀고, 그 사이 미네소타는 마이크 콜리의 3점과 맥다니엘스의 풋백 득점을 통해 10점 차로 달아납니다. 현재까지 경기력이 더 좋은 쪽은 분명 원정팀이었죠. 타임 이후 에이튼의 점퍼로 추격에 나선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며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이크 콜리의 수비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사이즈의 차이를 극복하긴 어려웠죠. 그리고 고베어의 오펜스 파울까지 유도하는 데빈 부커. 좋았던 미네소타의 분위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고, 여기서 듀란트가 중요한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슈퍼스타의 부진은 걱정하는 게 아닌 걸까요? 듀란트가 살아나며 두 팀의 간격은 2점으로 좁혀졌고, 수비 에너지가 올라온 피닉스는 상대의 실책을 이끌어냅니다. 미네소타는 힘겹게나마 리드 수성을 시도했지만 멘탈을 다잡은 부커의 점퍼는 날카로웠습니다. 고베어와의 1대1은 부커 입장에서 엄청난 메리트였죠. 반면 미네소타 선수들은 의미 없는 파울을 저질렀고, 보너스 상황에서 듀란트에게 범한 반칙은 자동 실점이었습니다. 듀란트를 잘 막던 맥다니엘스는 파울 트러블에 빠지고 맙니다. 물론 피닉스 또한 고비 때마다 공격자 반칙이 나오며 리드폭을 더 이상 벌리는 데 실패했고, 미네소타는 에드워즈의 득점으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어떻게든 흐름을 내주지 않으려는 두 팀의 승부는 계속되었고, 피닉스는 카메론 페인의 3점으로 다시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미네소타의 괜찮았던 외곽 생산력이 식은 사이 페인이 주도하는 업템포 농구는 효과를 보았고,
연속 7득점을 몰아친 그는 피닉스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타운스를 상대로 파울 유도를 해낸 데빈 부커. 타운스 입장에선 해서는 안 될 반칙이었고 흐름을 장악한 피닉스는 3쿼터를 7점 차로 마칩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시점. 미네소타는 에드워즈를 평소보다 일찍 투입하며 오늘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얕은 한조에 시달리던 듀란트는 3점 슛을 터뜨렸죠. 하지만 4쿼터 분위기가 좋았던 쪽은 미네소타였습니다. 카일 앤더슨은 듀란트의 점퍼를 블록하는 멋진 수비를 선보였고 그의 블록은 에드워즈의 트랜지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듀란트로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상황. 그는 2번 연속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구겨졌던 체면을 회복하는 3점을 추가한 듀란트는 앤더슨을 상대로 좋은 수비력을 펼쳤죠. 다만 여전히 두 팀의 격차는 원포제션에 불과했고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부커는 고베어 앞에서 플로터를 올려놓습니다. 한 점이 아쉬운 피닉스에게 에이스의 꾸준한 활약은 큰 힘이 되었죠. 타임을 신청한 미네소타는 콜리의 득점으로 따라붙으려 했지만 공격 리바를 잡은 고베어는 아쉬운 실책을 범하였고 토리 크레이그가 중요한 풋백 득점을 기록하며 피닉스는 접전 속에서도 투 포지션의 리드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승리가 어려워지는 미네소타.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공격 리바를 잡고도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고 폴과 에이튼은 환상적인 투맨 게임을 펼칩니다. 여기에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에이튼의 블록까지 승부처가 되자 두 팀의 협의가 엇갈리고 있네요. 미네소타는 높이의 우위를 점하고도 얕은 한조가 뼈아팠고 그나마 타운스의 3점으로 추격의 끈을 간신히 유지합니다. 남은 시간 3분에 5점 차면 원정팀에게도 희망은 충분했죠. 아직까지 승부를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 중요한 순간 고베어는 오펜스 파워를 범하고 말았고 피닉스는 폴의 미드레인지 점퍼로 리드폭을 벌립니다. 물론 미네소타도 에드워즈의 3점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죠. 다음 포제션 에이튼의 야투 시도는 블록에 막혔고 카일 앤더슨의 속공기회 또한 피닉스의 6탄 방어에 좌절됩니다. 그러나 크리스 폴마저 공격 실패 대열에 합류했죠. 종료 1분을 남기고 4점의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 미네소타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고 고베어는 이번에도 오펜스 파울을 범하고 맙니다. 오늘 그의 일리걸 스크린이 승부를 가르고 있네요. 이제 피닉스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의 마침표를 찍는 득점이었고 폴과 에이튼이 합작한 엘리웁 플레이로 승부는 결정됩니다. 결국 미네소타는 고비 때마다 나온 실책을 극복하지 못했고 피닉스는 플레이오프 직행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듀란트는 복귀전에서 16점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피닉스 버스에 잘 올라타며 팀 승리를 만끽했죠. 듀란트의 폭발적인 득점이 없어도 경기를 가져온 피닉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강팀 아닐까요?